안녕하세요. 책은담 첫 번째 편은 번역한 원문의 일부를 소개했었습니다. 두 번째 편은 역저자인 동양대학교 이정화 교수님이 책은담 한 편과 연관되는 성현의 가르침을 골라서 엮은 시와 산문입니다. 2000여 년 전 공자의 시대나 현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폐단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옛글이 보여줍니다. 사회가 태풍 같은 속도로 변하지만 인간의 심성과 행태는 옛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마른 영혼의 인격의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호익의 봄날의 상심. 종사가 위태롭게 된 지 오랜데 사나이는 다시 또 봄이 왔구나. 흘러가는 세월 속에 눈물만 나니 세상의 일도 죽어 모두 잊고 싶구나. 삶을 잊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니 인정이 반드시 다 참됨은 아니네. 수심 속에 돌아와서 홀로 누우니 천지 온통 티끌 속에 파묻히네. 김병연의 돈. 천하를 돌아다니면 모두 너를 환영하고 국가도 집도 흥하게 하니 너의 힘이 굉장하구나. 갔다가도 되돌아오고 왔다가도 다시 가며 살아서 죽을 줄을 모르고 죽어도 능히 사는구나. 정약용의 혼자 웃다. 곡식 있어도 먹을 사람이 없는가 하면 자식 많은 자는 배고파 걱정이네. 높은 벼슬아치는 꼭 바보여야 한다면 영리한 자는 써먹을 곳이 없네. 온갖 복을 다 갖춘 집은 적고 최고의 길은 늘 쇠퇴하기 마련이네. 아비가 인색하면 자식은 방탕하기 쉽고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은 꼭 어리석네. 달이 차면 구름이 자주 끼고 꽃이 피면 바람이 망쳐놓네. 천지 만물이 다 그렇고 그런 것이니 혼자 웃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네. 서산대사의 답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는 모름지기 발걸음을 어지럽게 하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이 되느니라. 정경세의 만원소. 백성을 도탄해서 구하는 일은 힘을 관대하게 베풀고 후생에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그 두 가지 근본은 절약과 검소함에 있습니다. 관운상제는 날로 허례허식에 빠지고 상인들이 돈을 빌려 다음 해의 세입으로 끌어들여 쓰면서도 절약과 검소함이 중요함을 모르는데 어찌 군주가 되어 추운 날씨에 구걸하는 어린아이가 살아갈 방책을 궁리하는 식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정구의 칠한제요 소석. 나라가 한번 잘 다스려지고 한번 어지러워지는 일은 군자와 소인 가운데 어떤 쪽에서 나아가고 물러났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니 한 시대 재상의 정직함과 사악함을 탐색해보면 당대의 흥하고 망함을 점칠 수가 있다. 박승임의 우산잠. 산의 나무 사람의 마음 다스리는 것과 기르는 것은 같은 의미이네. 잘 기르면 만물은 잘 자라나고 못 기르면 만물은 사라지네. 놓아버린 이인의 마음은 수습해야 하고 저렇게 조장하는 일은 조심해야 하네. 나무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도끼로 베어서 그런 것이네. 본성이 약하다고 말하지 말라. 귀와 눈이 부림을 당해서 그런 것이네. 우리는 힘써야 하네.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이와 같이 잔명을 지으니 가슴에 새겨 잊지 말라. 정탁의 책을 보고 감회를 붙이다. 큰 돈은 본래 평이하여 예로부터 사람을 멀리하지 않았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면 공력은 진실로 서로 따른다네. 김시습의 갑자기 날이 개었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다. 잠깐 개었다 비 내리고 내렸다가 도로 개이니 하늘의 이치도 이러한데
하물며 세상 인심은 어떻겠는가. 나를 칭찬하다가도 곧바로 도리어 나를 헐뜯으며 명예를 싫다고 하더니 곧바로 도리어 명예를 구하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봄이 어찌 하겠는가. 구름이 오고 가는 것으로 산은 다투지 않네. 세상 사람에게 말하노니 반드시 알아두어 즐거움을 평생 누리는 곳은 없다네. 율곡의 학교 모범. 사람의 실수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 많으니 말은 반드시 충성스럽고 신의를 갖고 때를 잘 맞추어 해야 한다. 수긍하거나 허락을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목소리를 조용하고 엄숙하게 해야 하며 우스갯소리로 장난을 치는 것처럼 떠들지 말아야 한다. 유성룡의 여러 자식들에게 붙이다. 요즘 서울의 젊은이들은 장기적인 계획은 없고 마치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같이 다만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만을 연구하므로 성현의 글은 다락에 밀쳐두고 날마다 영리하게 남의 비유를 맞히는 작은 글자만 가지고 그 말을 따서 글을 써서 시험관의 눈에 들게 하여 성공한 자가 많이 있다. 학문에 있어서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고 성공하고 못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니 오직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힘쓰고 운명은 자연에 맡길 따름이다. 권필의 머리빗에 새긴 글. 마음은 다스리지 않으면 바르지 않고 머리카락은 빗지 않으면 단정하지 않은 법이지. 머리카락을 빗는 것은 응당 빗으로 해야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응당 경으로 해야 하리. 박세당의 북쪽에 사는 이웃. 북쪽 이웃의 이씨 늙은이가 애써 고생하더니 아이들 자라나 줄지어 나란히 김을 매네. 오이가 익었을 때는 시장에 팔러 오고 벼싹이 자란 뒤에는 도랑을 살피러 가네. 시설을 잃지 않아도 응당 한이 없을 게고 의식이 가난해도 소박하게 여유가 있으리. 나그네가 길을 물으면 항상 늦게 대답하니 사람들은 그가 장저 같은 은자가 아닌지 의심하네. 허균의 유재론.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는 존귀한 가문의 자식이라고 하여 능력을 풍족하게 내려준다든지 비천한 가문의 자식이라고 하여 능력을 모자라게 내려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어진 왕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서 인재들을 시골에서 찾았으며 주의가 낮은 병사들 속에서 인재들을 찾기도 하였다. 정경세의 졸제명. 꾸미지 않아 바탕은 하얗고 교묘하지 않아 질박하다면 서투르다고 한들 뭐가 손상되겠는가. 그게 오직 사물이 바탕되는 것이네. 질박하고 하얗지 않다면 어디에다 아름다운 그림 그리겠는가. 그러한즉 서투른 게 무슨 병통이겠는가. 착하게 될 기반은 거기에 있는 것이네. 이 때문에 군자라고 불려진 이들 이것으로 자신의 몸을 수행했다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기르던 닭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애쓰면서도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면 찾으려 하지 않는다. 맹자. 가난함과 부유함의 이치는 누가 빼앗거나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이치에 세밀한 사람은 재물이 넉넉하고 세상의 이치에 서툰 사람은 재물이 부족하다. 사마천의 사기. 자기 자신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은 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될 것이니라. 명심보감. 군자는 협조는 하지만 패거리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은 패거리를 만들지만 협조는 하지 않는다. 논어. 박세당의 좀벌레. 좀이라는 놈이 평생 책 속에서 살면서 단연간 글자를 먹더니 눈이 문득 밝아졌네. 누구에게 인정받으리 그래봐야 미물인 것을. 경전 망쳤다고 하는 더러워진 이름을 영원히 뒤집어 쓰겠지.